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통해서 영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배우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영재 교육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집안이 희망이 없고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없거나 하여튼간에 집안의 희망이라고는 어린 아들 딸뿐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너무 많은 짐을 실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영재입니다. 남보다 여러 가지를 잘할 때 그 매스컴을 타요. 일찌감치 매스컴에 노출돼서 우리 아이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하면 아이가 일찌감치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송군이라는 널리 알려진 그 영재야 9살 먹은 아이가 인하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간에 그냥 자퇴하고 나옵니다. 학점도 일반 대학생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걔만 따로 평가합니다. 영재 교육의 목표는 유별나게 따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섞이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재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집안에 희망이 없을 때 특히 아이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집에서 너무 아이한테 검증되지 않은 교육을 막 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한테 이것저것 막 시키고 또 잘하면 매스컴에 데리고 나와서 또 자랑하고 이러는 거 이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래 집단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또래 집단을 건너뛰어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겨뤄서 혹시 또 상을 받고 1등을 했을 때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사회생활 할 때 또래 집단은 우습게 알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생활만 해도 같은 동기들은 우습게 알고 조교나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하고 항상 맘먹습니다. 또래 집단은 우습게 알고 어디 가서나 지가 웃사람하고 맘먹고 웃사람하고 맞짱을 뜨고 그럽니다. 조금 버릇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더라도 아이는 아이답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래 집단과 같이 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적 영역이 높다고 해서 초등학생을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이 모이는 과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이가 자퇴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은 그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서 여러 가지 고생 끝에 꼭 나와야지만 압니까? 벌써 보면은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최고의 우리나라
영재들이 모이는 데에 도전합니다. 보내기 전에 부모님들이 여기저기서 조언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북이가 숲속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깡충깡충 뛰어오던 토끼가 그 모습을 보며 놀렸어요. 비켜라 비켜. 깡충깡충 토끼님이 나가신다. 느림 보는 길을 비켜라. 약이 오른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봐 토끼. 우리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 하하하,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길 텐데. 좋아, 그럼 준비 출발. 토끼와 거북이는 동시에 나무를 향해 출발했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순식간에 쌩 사라졌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땀을 흘리며 뒤따랐지요. 느림보가 어디쯤 오냐? 헤헤,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네. 한숨 자야지. 하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산을 올라갔어요. 거북이는 쿨쿨 잠이 든 토끼를 지나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토끼를 이겼다. 아니 뭐라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그제야 허둥지둥 산 위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산 꼭대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네. 이 동화의 교훈은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동화 설정에서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경주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토끼는 본 거주지가 생활무대가 육지고 거북이는 물속입니다. 또 거북이가 느려 터집니다. 근데 거북이가 약이 올라서 먼저 시합하자고 해요. 그리고 토끼가 잠잘 때 비겁하게 야금야금 가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조심해야 될 동화입니다. 사람을 볼 때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이렇게 발달기를 나눕니다. 이것을 점프해서 나이를 점프해서 같이 섞이는 거, 단지 지능이 높다고, 지적 능력,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 푼다고 몇 단계를 올려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선은 체육, 건강, 몸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굉장히 청년기 초기입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고요. 또 우선 몸집에서 왜소하고 또 사회성, 같은 고등학교 1학년들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다투고 따지고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면서 정립이 됩니다. 우선 형들 밑에서 있는 초등학생은 쫄아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덤비지도 못합니다. 우선 감정이 억압되고 죽습니다. 감정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할 때 지능은 좌절로 죽어나갑니다. 있는 것도 표현 못하고 전깃줄 녹쓰는 것처럼 머리가 녹습니다. 또 사회성도 못하고 체육 시간에는 또 쫄고 단지
수학을 조금 앞섰다고 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별과제가 많은 영재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을 같이 아이들이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죠. 아무리 초등학생이 똑똑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재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헉헉대고 형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뭐하러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똑똑하고 또래 집단에서는 우월한 아들을 그렇게 선별된 집단에 가서 그렇게 쫄고 억압되고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 또래에 맞춰서 살게 하는 게 좋죠. 뭐하러 학문에서 그렇게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유아기 이렇게 발달 단계를 왜 나눕니까? 그 발달 나이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달갑을 점프하고 우습게 알고 건너뛰고 지적인 영역, 특히 그중에서 수학만 딥다 발달시켜요. 그러면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앞서 매스컴을 타고서 영재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그러졌는가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뭔가 잘하면은 우리 아들 천재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잘할 때 네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수학을 100점 맞았구나. 그 잘한 거에 대해서만 뭐뭐 해서 뭐뭐 했구나 하고 부분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아이를 우리 아들 천재 이러면은 아이가 그 프레임 틀 속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 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뭘 하나를 잘하면은 그렇게 뻥 튀겨도 어느 정도지 매번 천재라 그러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이를 서커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원숭이랑 똑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프카 소설가, 아주 세계적인 대문호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를 5년 만에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영국으로 상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 겪을 걸 겪어야 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면은 그만한 고통, 고생을 투자를 하고 겪어내야지만 그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보다 그렇게 몇 단계 점프해서 아이를 그렇게 천재로 만들려고 합니까? 일찌감치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뭘 조금 잘할 때 그 너무 천재라는 프레임 틀 속에 가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 몇 년 전에 그 천재라고 하는 그 소은군은 인하대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받다가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박사도 못 받아서 재판을 또 걸었는데 패소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 알고 또래 집단과
다 상호작용하고 겪을 거 다 겪고 다져지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몇 단계 점프해서 잘하는 애들 틈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망치게 하고 전반적으로 아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손녀가 7살 때 5살 먹은 지 동생한테 무슨 문제를 내서 못 풀으니까는 우리 손주 5살 먹은 손주가 나는 애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넌 뭘 못하면 애기니까 되냐? 이렇게 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손녀한테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좀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지가 못하니까 우리 5살 먹은 손주가 금방 애기로 변신합니다. 이런 누나 밑에서 오랫동안 자꾸 비난받아 보세요. 그럼 애가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나한테 알아듣게끔 너도 5살 때는 그걸 못했다고 그래서 누나는 봐주고 가르쳐주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렇죠. 또 어떤 대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얘는 누나들 셋이 다 서울대를 나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누나들이 할 수 없는 몸으로 하는 체육학과를 갑니다. 근데 누나들 셋이 저한테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도 가슴에 맺히고 이 학생은 지금도 여자 옆에 가면 기가 죽고 여자를 새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저를 좋다 그러면은 제가 나 바보 같은 점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누나들 셋,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딸들 셋 밑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똑똑한 누나들이 한마디씩 툭툭툭툭 비난하면은 그 4번째 태어난 아들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영재 교육을 나누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영재, 천재 너무 라벨을 붙이지 말고 그냥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면은 잘했구나 하고 성장할 때 하나에 일어나는 과정 현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